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방금 전에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항체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중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감염 규모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초 예상했던 바하고는 좀 달리 3,055명을 조사를 해서 지금 한 명만이 양성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혹시라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만 지금 한 분 정도만 양성이 나와서 다소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질병관리본부하고 방대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했거나 또 전국적인 데이터를 판단하기엔 숫자가 좀 작아서 아직은 전반적인 그 현황을 과학적으로 좀 추세를 다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거는 좀 충분히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검사 방법들을 숫자를 늘려가고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추세를 본다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 나온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내용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준욱 네. 부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 관련된 이 수치를 전체 감염 규모로 추계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두 가지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함의는 우리나라의 면역률이 극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체 감염 규모,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매일 공개하는 누적 환자 수, 신규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와 실제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환자 수가 큰 차이가 안 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함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차근차근 먼저 첫 번째부터 면역이 극히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감염이 됐다고 해서 모두 중화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한 30%에서 40% 그리고 지속도 몇 개월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 3,055명의 환자분이 실질적으로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검사 대부분 안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거 보면 항체 보유율이 좀 낮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아시다시피 스페인에서는 약 무작위로 했을 때 5%, 영국 런던 시민으로 했을 때는 17% 정도, 뉴욕 같은 경우도 주마다 다릅니다만 한 14% 정도가 항체 형성률 되어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만큼 감염이 증가되어 있거나 감염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 않거나 그런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결국은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적고 면역력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낮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을 경우에 이른바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아시다시피 집단 면역 항체 형성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전 국민의 60% 정도가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감염이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치료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너무 손실이 커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전국적인 감염 규모와 실제 항체 형성률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네. 발견된 확진자 수와 검사자의 항체 숫자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무증상 감염이나 혹은 방역 당국의 그동안의 진단을 통해서 못 찾아낸 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즉
우리가 지금 방역이나 이런 진단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점이라는 점에서도 두 번째 함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현재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수 억제, 방역망 내에서 통제가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 백신과 치료제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지금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그런 뭐 불가피하고 너무 손실이 큰 것보다는 그걸 기다리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이 치료제를 기다리면서 잘 유지해가는 것이 현 상태 잘 유지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도 잘 유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장기전을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미 뭐 항체율 검사를 진행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네. 때도 큰 차이가 있고 나라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아까 말씀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스페인 같은 경우가 실제 항체 형성이 된 그 항체가 5% 정도가 나왔어요. 무작위 네. 검사에서요. 근데 그 5% 정도라면 전 국민 한 225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구나라는 걸 알았었는데 실제 진단된 사람은 그 당시 또 2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즉 23만 명은 진단이 됐는데 나머지 90%의 환자분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보고 우리가 실제로 진단된 사람이 10배 이상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데이터가 그래서 나왔고 추정치가 나왔습니다만 또 그 외에 뭐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매우 제한적인 그런 검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항체 형성률이 지금 3,055명 중에서 한 분밖에 안 나온 걸 보면은 아마도 우리나라는 그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검사한 그 증상이 있는 분은 거의 100% 다 찾아내는 거 아니냐. 모르고 지나가는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적인 데이터가 아니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감염이 많이 일어난 곳을 표본으로 삼아서 조사를 하면 이 수치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방역 대책을 세울 때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인구를 고려할 때 이 표본 조사의 숫자는 최소 15,00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표본 조사를 잘 설계해서 해야만 현황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일부 지역만 해서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또 2달 만에 해서 추세를 본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집단에, 어느 계층에 감염 환자 수가 이만큼 있었고 혹은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은 어디에 어느 계층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사후 대응적으로 환자를 쫓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 항체 표본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국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